예,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대단원 학습평가 서술형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XYZ는 0이 아니고요. 예, XYZ는 0이 아니고 실수인 XYZ에 대하여 얘를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XYZ가 0이 아니라고 처음에 알려줬고요. 우리가 이 세 개, 2의 X제곱과 5의 Y제곱과 10분의 1의 Z제곱이 다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K라고 둘게요. 얘를 K라고 하면 우리가 2의 X제곱도 K고 5의 Y제곱도 K고 10분의 1의 Z제곱도 K이기 때문에 K의 X분의 1제곱은 2가 되고요. 얘 정리한 겁니다. 위에 거. K의 Y분의 1제곱은 5가 되고요. 그리고 K의 Z분의 1제곱은 10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세 개를 다 곱해 볼게요.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Z분의 1제곱. 얘가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제곱이 되고요. 이제 얘네들 다 곱해주면 2 곱하기 5 곱하기 미안해요 여러분, 여기 10이 아니고 10분의 1입니다. K의 Z분의 1 제곱은 10분의 1이죠. 2 곱하기 5 곱하기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1이 됩니다. 1은 뭐예요? 1은 K의 0제곱이죠. 즉 K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더하기 Z분의 1제곱이 K의 0제곱과 같으니까 1이 K의 0제곱이죠.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0이 나와요. 답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구하라고 했는데 0이 나왔습니다. 예, K라고 놓고 정리해서 곱해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죠.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가 좀 기네요. 클라이버 법칙에 따르면 몸무게가 X인 포유류의 대사량은 X4분의 3제곱에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정비례. 자, 소의 몸무게는 개의 몸무게의 100배라 그랬고요. 소의 대사량은 개의 대사량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보시면 사용로그 값을 알려줬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개의 몸무게를 A라고 두면, 개의 몸무게 A라고 두면 소의 몸무게는 100배니까 100A가 되겠죠. 100A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개의 대사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개의 대사량, 대사량은 몸무게에 정비례한다 그랬기 때문에 몸무게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고, 몸무게가 X면 대사량은 X의 4분의 3제곱에 정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A의 4분의 3제곱에 정비례를 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A라고 내가 뒀으니까. 그래서 A의 4분의 3제곱에 정비례하니까 K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소의 대사량은 뭐예요? 소의 대사량은 몸무게가 100이니까 100A의 4분의 3제곱에 정비례 하니까 마찬가지로 K라고 들 수 있는 겁니다. 정비례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소의 대사량은 개의 대사량의 몇 배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의 대사량분에 우리가 개의 대사량을 X라고 두고 소의 대사량을 Y라고 둘게요. 그럼 X는 K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인 거고, Y는 K 곱하기 100A의 4분의 3제곱. 그럼 100A의 4분의 3제곱 할 때 전체의 4분의 3제곱 해주셔야 돼요. 몸무게가 100A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x분의 y를 구해보면 개의 대사량분의 소의 대사량을 구하면 우리가 소의 대사량이 개의 대사량의 몇 배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분의 y를 구해보면 k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 분의 k 곱하기 100a의 4분의 3제곱이 돼서 k가 지워지고요. 위에 거 좀 정리를 해보면 100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이 돼서 a의 4분의 3제곱도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100의 4분의 3제곱이 나와요. 100의 4분의 3제곱이 나온다. 얘는 정리를 하면 10의 2분의 3제곱이 되고요. 왜냐면은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즉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소의 대사량이 지금 y는 10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x가 돼서 소의 대사량은 개의 대사량의 10의 2분의 3제곱 배이다 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상용 로그 값을 알려줬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10의 2분의 3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10의 2분의 3제곱이 몇인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10의 2분의 3제곱은 참고로 루트 1000인데 루트 1000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 상용 로그를 활용해라 이런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분의 y에다가 로그를 씌울게요. x분의 y에다 로그를 씌우면 얘가 이제 10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x분의 y가 그럼 로그 10의 2분의 3제곱이 되고요. 이 얘기는 로그 x분의 y가 2분의 3, 즉 1.5란 얘기거든요. 1.5. 여러분 얘는 2분의 3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1.5, 1이 되니까 2분의 3만 남아서 소수로 계산하면 1.5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상용 로그 값이 0.5예요. 여러분 0.5보다 1이 크죠? 얘는 1 더하기 0.5니까 로그 10 더하기 로그 3.16이 돼서 로그 31.6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로그 31.6. 즉 x분의 y는 31.6이라는 이런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물론 이제 반올림을 한 거긴 한데 반올림 아직 안 했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얘를 정리하면은 y는 31.6 곱하기 x가 돼요. 즉 y가 뭐였죠? 소의 대사량 y는 개의 대사량 x의 31.6배가 되는 거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32배가 됩니다. 여러분 31.6에서 0.6 반올림하면 올림이 돼서 32가 되죠. 그래서 답은 32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면 사실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우리가 y는 x의 10의 2분의 3제곱 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10의 2분의 3제곱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려면 이 상용 로그 값이 필요하고 그걸 이용해 주시면 32배라는 답이 나옵니다. 32배. 답은 32배예요. 뭐 여태까지 풀었던 그 응용 문제들이랑 비슷한데 마지막에 상용 로그 이용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자,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로그 a, b는 로그 b, a와 같대요. 여기서의 핵심이 되는 단서는 이겁니다. 자,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는데 핵심이 되는 단서가 하나 더 있네요. 서로 다른 두 양수.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어쨌든 1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네 둘이 밑과 진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밑변환 공식이죠.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 양변에 로그 a의 b제곱 b를 곱해주면 이거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얘기는 로그 a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로그 a의 b가 1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사실 이 경우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이 경우는 a랑 b가 같아져요. 로그 a의 b가 1이란 얘기는 a랑 b가 같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a랑 b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우는 b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b는 a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b는 a분의 1. 자, 1번 문제는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다 푼 겁니다. b는 a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 경우는 안 된다고 했죠. a는 b랑 같지 않기 때문에 a랑 b는 같은 경우는 없고요.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만 남아서 b는 a분의 1이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의 a제곱 곱하기 16의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치면은 얘는 앞에서 구한 식을 대입을 하면 b 대신에 a분의 1제곱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얘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밑을 맞춰주면 2의 a분의 4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그쵸? 자, 지수법칙을 써주면 2의 a 더하기 a분의 4가 나옵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최소값. 자, 2의 여기다 쓸게요. 옆에다가 2의 a 더하기 a분의 4제곱이에요.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얘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쭉 증가하죠. a 플러스 a분의 4가 최소일 때,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을 가집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커질수록 함수값도 더 커지기 때문에 커질수록 커지고, 여기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a분의 4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산술기하 평균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은 뭐냐? a 더하기 b, 우리 산술평균이 2분의 a 더하기 b, 이게 산술평균이거든요. 그리고 기하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운 게 기하평균이에요. 그 둘 중에는 항상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 라는 이런 식이 있어요. 언제 이런 식이 있냐? 이거는 ab가 0보다 클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ab가 0보다 클 때. 산술기하 평균은 다시 처음부터 쓸게요. ab가 0보다 클 때. 여러분, 이 산술기하 평균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산술평균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는 항상 기하평균인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특히 여기서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것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다 뭘 대입을 할 거냐면은 일로 넘어와서 이제 a 더하기 a분의 4가 참고로 이 식을 좀 변형하면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양변에 2를 곱해줘서. 그럼 지금 a랑 a분의 4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여기서는 b가 a분의 4인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보통 두 개가 더해져 있는데 하나가 역수 형태일 때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하나가 역수 형태면 곱해서 문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보면 지금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계산해주면 2 곱하기 루트 4니까 2가 돼서 4가 나와요. 즉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은 4이고요. 4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2의 a 더하기 a분의 4제곱의 최소값은 몇이 나와요? 얘가 최소일 때 최소라 그랬잖아요. a 더하기 a분의 4가 최소일 때, 즉 2의 이게 4일 때니까 2의 4제곱이 최소가 나옵니다. 즉 16이 최소값이 나와요. 16이. 자, 15번에 이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금 풀이 시작은 여기에요. 주어진 식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2a제곱 곱하기 16의 b제곱을 정리를 했더니 이 식이 나왔고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a 더하기 a분의 4에.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바로
여기서 배운 산술기압 평균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산술기압 평균은 AB가 0보다 클 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양수예요. A가 양수기 때문에 A분의 4도 양수고 산술기압 평균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기 때문에 A 더하기 A분의 4는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이 4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항상 4보다 크거나 같다. 특히 A랑 B가 같을 때, 즉 A와 A분의 4가 같을 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4일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최소값이 4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4는 최소값이 4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의 A 더하기 A분의 4 제곱의 최소값이니까 2의 4제곱을 해서 답은 16이 나오는 겁니다. 16. 자, 좀 알아볼 수 있겠죠?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16번으로 넘어갈게요. 필기 필요한 학생들은 멈춰놓고 필기하시고요. 다음 1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이번에는 부등식 문제인데 얘를 만족을 하는 실수 A, B가 있대요. 그리고 이 4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대소관계 몇 개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보다 B가 크고 이것보다 A제곱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심지어 A는 1보다 커요. 1보다 크니까 로그 A를 씌워도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왜냐면은 A가 1보다 크니까 로그 A는 밑이 1보다 큰 로그고 그럼 증가하는 로그 함수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그대로 똑같이 커져서 부등호가 안 바뀐다. 즉 로그 A의 A는 로그 A의 B보다 작고 로그 A의 B가 더 크고 그리고 로그 A의 A 제곱이 가장 크게 되는 거예요. 밑에 로그 A를 지금 이 부분에다가 밑에 로그 A를 씌운 건데 로그 A를 씌운다 하더라도 부등호는 안 바뀐다. 왜? A는 1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얘 좌변 우변 정리해주면 로그 A의 B가 1에서 2 사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를 역수를 취해주면 여러분 역수 취하면 부등호가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얘를 역수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어서 순서 바꿔서 쓸게요. 우변에 있던 2가 2분의 1로 되고요. 가장 작아지고요. 가운데 있던 로그 AB가 로그 BA로 바뀌어요.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로그 AB분의 1은 로그 BA죠. 그리고 좌변에 있던 1은 역수 취해도 1인데 이제 순서는 바뀌죠. 부등호는 바뀌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걸 얻어냈고 여기다 역수를 취하면 얘를 얻어낼 수가 있다. 즉 로그 BA보다는 로그 AB가 지금 큰 걸 알아냈어요. 이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로그 A의 B분의 A와 로그 B의 A분의 B도 알아봐야 되는데 얘는 정리를 해주면 로그 A의 A 빼기 로그 A의 B예요. 즉 1 빼기 로그 A의 B입니다. 얘는 정리를 하면 로그 B의 B 빼기 로그 B의 A예요. 즉 1 빼기 로그 B의 A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랑 얘의 범위도 알아볼 건데 여기서 각각 변형을 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세 변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부등호 바뀌었기 때문에 좌변 우변 따로 써줬어요. 그리고 전부 다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1 더해주는 건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또 범위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1 빼기 로그 A B분의 1 빼기 로그 A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1을 더해줬어요. 얘도 똑같죠?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부등호가 서로 바뀌고 여기다 이제 1을 다 더해주면 0에서 2분의 1 사이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소관계 비교해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대소관계 비교해야 되는 애들이 얘랑 얘인데요. 얘는 얘랑 같아요. 얘는 얘랑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얘는 일단 지금 제일 큰 게 얘죠.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로그 AB가 가장 커요.
가장 커요. 그리고 2분의 1에서 1 사이인 로그 BA가 그 다음으로 커요. 얘는 1보다 크고 여기 가운데 쓸 필요 없죠? 이렇게 한번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을 기준으로 로그 A의 B는 1보다 크고 그 1보다 로그 B의 A가 작고요. 얘는 2분의 1보다 큰데 2분의 1보다 1 빼기 로그 B의 A가 더 작아요. 얘는 0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1 빼기 로그 A의 B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순서가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가 되는 거예요. 크기 순서. 답을 써보면 제일 작은 게 얘입니다. 얘는 로그 A의 B분의 A였죠.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작은 게 얘입니다. 얘는 로그 B의 A분의 B였죠. 그 다음 작은 게 얘예요. 얘는 로그 B의 A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로그 A의 B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풀이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풀게 되면 뭐 이 부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일단 이 주어진 범위를 통해서 얘를 이끌어냈고 얘랑 얘를 이끌어냈고 그 다음 얘 로그 성질로 정리한 다음에 주어진 부등식 변형해서 또 얘랑 얘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전체의 크기 순서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멈춰놓고 또 필기 하시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문제인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두 집합이 있고요. 왼쪽 풀이 이제 지웁니다. 자, A 집합이 있는데 먼저 A 집합을 좀 정리를 하면 A 집합은 인수분해에서 x-1, x-8로 인수분해가 되고 밑에 정리한 걸 좀 써볼게요. A는 x들을 모아놨는데 x가 1에서 8 사이인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여러분 이 2차 부등식을 못 풀면 안 돼요.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사이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2차 부등식 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는 정리가 쉽게 됐고요. 이제 B를 정리할 건데 B는 조금 복잡해 보여요. B를 정리하려면 일단 인수분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를 갖다가 이 2차 부등식을 좀 먼저 풀어줄게요.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조금 편하게 풀기 위해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t로 치환을 하고 t제곱 마이너스 2kt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2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줄 거예요. 이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k라는 문자가 있어서 인수분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걸 알고 앞에 마이너스 k를 곱해주고 여기를 t로 놓으면은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이 나오고 얘는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kt 플러스 t가 나와서 마이너스 2kt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즉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하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얘를 지금 인수분해한 겁니다. 인수분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각선으로 내가 설명을 했어요.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나와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어차피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똑같이 나오고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얘 곱해서 더한 값이랑 얘 곱해서 더한 값이 마이너스 2kt가 나오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곱했을 때 마이너스 kt 플러스 t가 나오고 이거 곱했을 때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t가 나와서 t와 마이너스 t가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2kt만 남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t의 범위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k 플러스 1이고 하나는 k 마이너스 1인데 k 마이너스 1이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사이값으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t 대신에 처음에 치환했던 로그 2의 x로 바꿔서 써주시면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 여기서 한 번 더 갈게요.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x의 범위로 바꿔주면
로그 2로 전부 다 맞춰줘서 로그 부등식이죠. 밑을 로그 2로 다 맞춰주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 k가 아니고 x입니다. 마지막으로 x의 범위를 구하면 밑이 2이기 때문에 부등호는 안 바뀌고 그대로 가요.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b라는 집합을 정리하면 x들을 모아놨는데 얘를 만족하는 x를 모아놨다. 저거를 풀었더니 x가 2의 k-1제곱에서 2의 k 플러스 1제곱 사이인 애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b다. 이렇게 해서 집합 a와 b를 정리를 했어요. 자,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a랑 b가 공집합, a와 b가 겹치는 게 없도록 a랑 b가 겹치는 게 없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2의 k 플러스 1제곱이 1보다 작아도 되고요. 또는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이 8보다 커도 돼요. 8보다. 여러분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의 k-1제곱이 8이라 그러면 두 개가 하나 겹쳐요. 8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의 k 플러스 1이 1이라 그러면 두 개가 하나 겹쳐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뭐 알아듣는 친구들은 이미 알아들었겠지만 이제 A라는 애는 여기 안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애는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이제 정해지는 건데 A랑 B랑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B가 여기에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생성이 되어야 한다 이 소리예요. A랑 이렇게 겹치면 된다 안 된다? 겹치면 안 된다. 이 안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럼 여기에 생성되거나 여기에 생성이 되려면 여기 있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1보다 작거나 아니면 왼쪽 끝에 있는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이 8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셨겠죠? 그러면은 각 케이스에 대해서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케이스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2의 0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여러분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안 바뀌죠. 2번 케이스는 2의 세제곱보다 2의 k-1제곱이 큰 거니까 k-1이 3보다 크다 나와서 k가 4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개가 어떤 관계? 또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답을 마지막으로 적어보면 답이 이미 나왔지만 정리할 건 마지막으로 적어보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4보다 크면 돼요. k의 범위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4보다 크면 된다. 이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죠. 이 경우가 되거나 이 경우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또는이 들어가서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은 이거예요. 좋습니다. 마지막 17번 문제 풀어봤는데 집합 B를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집합 B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인수분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치환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치환 풀어서 로그 부등식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 구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안 겹치려면 공집합이 나오려면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문제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운 마무리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